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 성장 전략,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0조 원 펀드 계획을 중심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AI나 바이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육성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와, 진짜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분야가 아니라 거의 뭐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종합 계획이라고 봐야겠죠. 단순히 돈을 푸는 걸 넘어서 뭐 규제 혁신이라든지 지역 균형 문제, 또 벤처 생태계 확장까지 여러 정책 목표들이 막 얽혀 있어요. 네, 얽혀 있군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그 100조 원 규모 펀드인데요. 이게 공식 명칭은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인데 국민 성장 펀드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산업은행이 먼저 50조 원을 넣고 그걸로 민간에서 50조 원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 맞냐? 네, 맞습니다. AI, 미래차,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같은 이런 핵심 기술 분야에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죠. 지원 방식도 대출이나 합작 투자, 아니면 후순위 보관, 채무 보증 이런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도 정부 주도 펀드가 민간 투자를 이렇게 확 끌어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번 계획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참여를 확실히 좀 이끌어낼 만한 그런 특별한 장치 같은 게 좀 언급이 됐나요? 인센티브 구조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서 공동 투자라든지 아니면 위험을 좀 같이 분담하는 모델, 이런 걸 좀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는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이 볼 때 이거 정말 매력있다. 수익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설계를 잘 해야겠죠.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중요하고요. 네. 결국 이렇게 큰 돈을 투입하는 게 혁신 기업들 성장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벤처 투자 확대 계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한 연간 12조 원 정도 되는 벤처 투자를요. 2030년까지 무려 4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클 때까지 이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서 성장 사다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와, 40조 원. 거기에 K컬처 시장은 300조 원 규모로 키우고 또 방한 관광객은 연 3천만 명 유치 목표까지 지금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건데 상당히 야심차입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K컬처 성장세가 이제 좀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것도 나왔나요? 네. 목표치가 정말 높은 건 사실이죠. 잔료에서는 일단 콘텐츠 제작 지원을 더 늘리고 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고 또 관련된 규제들도 좀 풀어서 K컬처랑 관광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하고 또 우리 문화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이런 성장을 또 뒷받침하려면 규제 혁신이 중요할 텐데요. AI나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같은 핵심 산업은 거의 규제 제로화 수준으로 만들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고요. 메가특구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규제 환경 개선, 이게 기업들 투자나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자본시장 쪽에서는 코스피 5천 달성 목표, 이것도 내걸었고 또 시장 교란행위 같은 건 아주 강력하게 한 번 걸리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것도 언급했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개선을 포해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얻겠다. 이런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의지도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비수도권 GRDP 비중을 지금 한 40% 후반인데 이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행정수도 조기 완성이랑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바로 추진한다고 하고요. 국세랑 지방세 비율도 장기적으로 7대 3까지 맞추겠다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나눠 갖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목표 달성하려면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또 각 지역이 자기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잘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꼭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간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월 15만 원이면 재정 부담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 농어촌 한 5, 6곳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재원을 같이 부담하고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는 방식이 유력하고요. 근데 이게 전국 읍면 주민 한 960만 명에게 다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연간 17조 원 이상이 들 수 있다고 하니까 재정 문제는 정말 큰 고려사항이죠.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아까 그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 1분 과장도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나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농어촌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자는 직접적인 목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봐서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데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실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면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새 경제 전략은 그 100조 원 펀드를 통한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아주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벤처 생태계 확장, K컬처 성장, 또 과감한 규제 혁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까지 정말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청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계획들이 만약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일자리 환경이라든지 투자 기회, 또 살고 계신 지역사회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AI 같은 첨단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지역 경제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목표들이 한데 묶여서 추진되는데요. AI 기술 혁신부터 저 멀리 농어촌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까지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